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 혹시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니었나요?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만약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요. 만약 당신의 근육이 늙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조용히 굶주리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광고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노년의 당연한 쇠약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오늘 이후 더 이상 예전처럼 먹지 않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나이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배워온 것들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에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필요한 연료를 받지 못해서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근육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켜줄 재료가 식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라, 주사를 맞아라, 약을 더 복용해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균형은 무너지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지는 구조. 그 안에서 거대한 산업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르코페니아, 즉 노년기 근육 소실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찾게 되고 마트에서 물 한 병이 무겁게 느껴지며 계단 앞에서 잠깐 망설이게 되는 순간 그때 이미 근육의 경고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결핍입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빠져버린 근육을 깨우는 신호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보충제도, 고가의 치료도, 위험한 운동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왔지만 현대 식탁에서 사라져버린 한 가지 곡물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곡물은 근육을 다시 성장 모드로 돌려놓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60세 이후에 근육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디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크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더 들어가고 다음에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팔이 빨리 피로해집니다.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고 계단을 오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 젊을 때랑 같을 수가 있나?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사르코페니아는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독립적인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미 근육 소실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고 체중도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체중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방이 늘어나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몸을 지탱하는 힘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뇌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신호만 주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곡물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근육에게 다시 만들어도 된다는 명확한 생물학적 신호를 보내는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내용은 왜 수많은 시니어들이 보충제를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왜 약은 늘어났는데 몸은 더 약해졌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근육이 다시 반응하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는 곡물입니다. 아마란스. 겉모습만 보면 새모이처럼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노년의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르코페니아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근육이 아닙니다. 바로 힘과 균형을 담당하는 타입 근섬유입니다. 이 근섬유가 약해지면 일어설 때 순간적인 힘이 부족해지고 발을 헛디디기 쉬워지며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0세 이후 이 타입 2 근섬유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조금 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반응하려면 완전한 아미노산 신호가 필요합니다. 아마란스는 매우 드문 곡물입니다.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과 메티오닌은 노년기에 급격히 부족해지는 성분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과 결합 조직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소량의 아마란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두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퀴노아처럼 씻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란스를 헹구는 순간 근육 성장을 돕는 중요한 펩타이드층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마란스는 단순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낮은 불에서 천천히 익혀 죽처럼 부드러워졌을 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열은 근육 회복을 돕는 민감한 항산화 성분을 파괴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의자 팔걸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에 아마란스를 추가한 뒤 몇 주가 지나자 손에 힘이 달라졌고 보행 보조기 없이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란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러나 근육이 여전히 알아보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마란스가 근육의 기본 구조를 다시 깨운다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곡물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건드립니다. 프리케.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곡물은 밀을 완전히 익히기 전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을 때 수확해 불에 볶아 만든 고대 곡물입니다. 바로 이 수확 시점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곡물이 어릴 때 수확되면 안에는 일반적인 곡물과 전혀 다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으로 내려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노년기의 근력 저하가 장내 환경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 속 세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이 근육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염증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프리케는 이 장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부티르산은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만성 염증을 낮추어
근육이 다시 성장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리케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다리 펴는 힘이 증가했고 보행 속도 또한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넘어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리케 역시 잘못 먹으면 효과를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덜 익힌 상태로 먹거나 건조한 형태로 섭취하면 핵심 성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관입니다. 프리케는 빛과 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근육을 돕는 잠재력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포장지에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60대 후반의 남성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 부족이라 생각했지만 프리케를 식단에 추가한 뒤 다리의 긴장감이 달라졌고 다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케는 근육을 직접 키우기보다 근육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이 차이가 이 곡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장과 근육의 연결을 되살렸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근육에 실제로 힘을 공급하는 요소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결핍 때문입니다. 테프. 지구에서 가장 작은 곡물 중 하나이지만 노년기의 근육에게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는 곡물입니다. 60세 이후 근육 소실이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산소와 에너지를 운반하는 능력의 저하입니다. 그 핵심에 철분 결핍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충분히 수축할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테프는 다른 곡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생체 이용률의 철분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근육 재생을 촉진하는 이상적인 아미노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과 류신의 균형은 노년기의 근육이 다시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 곡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테프를 섭취한 노년층은 자세가 달라지고 균형이 안정되며 하루 동안 유지되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테프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식은 상태로 먹거나 전날 만들어둔 것을 데워 먹으면 철분을 붙잡는 구조가 굳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프는 반드시 따뜻하고 신선한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가까운 시간대에 비타민 C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철분 흡수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와 잦은 넘어짐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테프를 식단에 넣은 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다시 몸을 믿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프는 근육을 키운다기보다 근육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복구합니다. 이 차이가 노년기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육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해도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따라주지 않으면 움직임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과 관절을 함께 지탱하는 연결 구조입니다. 메밀. 이름은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메밀은 밀도 아니고 쌀도 아닙니다. 씨앗이지만 곡물처럼 작용하며 노년기의 몸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사르코페니아를 겪는 많은 시니어들은 동시에 관절의 뻣뻣함을 경험합니다. 무릎, 엉덩이, 어깨가 굳어가는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결합 조직까지 함께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메밀에는 결합 조직을 지탱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희귀한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도록 도와 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할 때 관절이 그 힘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일수록 통증이 줄고 아침에 느끼던 뻣뻣함이 완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밀은 단순히 끓여 먹는 것보다 살짝 볶아 향을 살린 뒤 섭취할 때 몸의 반응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 따뜻한 상태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방식 역시 결과를 바꿉니다. 메밀을 상온에 오래 두면 관절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차갑게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야 했던 한 은퇴자는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 신발을 신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메밀을 식단에 넣은 뒤 아침에 첫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다시 가벼운 정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밀은 근육만 키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움직임 전체를 다시 연결해주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곡물입니다. 관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막혀있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근육이 자라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수.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곡물처럼 보이지만 노년기의 근육에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말을 겁니다. 60세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근육이 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 현상을 근육의 게으름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문제는 근육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근육 성장 저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료를 줘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수는 이 스위치에 직접 작용합니다. 수수에 들어있는 특정 폴리페놀과 펩타이드는 근육 성장의 중심 조절 장치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점은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보충제는 일부 시니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수수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수수 역시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조리하면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남아 핵심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불리고 천천히 익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의 여성은 닭고기와 달걀을 늘렸음에도 팔의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수를 식단에 넣은 뒤 피로감이 먼저 줄었고 이후 서서히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는 빠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도 움직임에 폭발력이 없다면 일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해 몸이 늦게 따라오는 느낌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되어 온 곡물입니다. 하지만 이 곡물은 노년기의 근육이 잃어버린 추진력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 우리 몸은 근육 안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필요한 순간 즉시 사용합니다. 이 저장 연료가 바로 순간적인 힘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저장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늦게 반응하고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바로 버텨주지 못합니다. 조는 이 에너지 저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전구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조합은 근육이 다시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변화는 근육 크기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움직임이 한 박자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넘어짐 위험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조를 먹을 때 중요한 점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맞춰야 이 에너지가 바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은퇴한 운동 지도자는 작은 미끄러짐에도 몸이 늦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움직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조를 식단에 넣은 뒤 다리가 다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조심스럽게 운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조는 근육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힘과 반응이 돌아와도 몸이 안쪽에서 지탱해주지 않으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체계입니다. 호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빵의 재료 정도로만 알려진 곡물이지만 노년기의 근육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조용한 원인 중 하나는 호르몬 신호의 약화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근육을 유지하는 신호는 필요합니다. 이 신호가 흐려지면 근육은 점점 유지보다 분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호밀에는 이 신호를 다시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높이는 스트레스 신호를 낮추고 근육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부 환경을 조정합니다. 그 결과 힘을 쓸 때의 지속력이 달라지고 소나기와 중심 안정성이 회복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확실하게 누적됩니다. 호밀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은 정제된 형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색이 연한 제품은 이 곡물의 핵심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소화되는 형태로 섭취해야 내부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복 섭취입니다. 몸의 반응이 예민한 경우 혈당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음악가는 집중력 저하와 팔힘의 감소로 연주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호미를 식단에 포함한 뒤 긴 연주에도 손의 떨림이 줄었고 에너지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호밀은 눈에 띄는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소개한 모든 변화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근육을 만들 재료, 반응할 신호, 지탱할 환경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곡물이 있습니다. 키노아. 유행처럼 소비되어 왔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곡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뭅니다. 하지만 키노아는 다릅니다. 이 곡물은 근육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내부 공장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퀴노아에는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뿐 아니라 그 아미노산을 실제 힘으로 바꾸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힘이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에게서 퀴노아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근육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고 지구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곡물 역시 잘못 다루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성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화가 불편해지고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보관 방식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한때 몸을 자유롭게 쓰던 한 여성은 긴 병치레 이후 근육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보충제는 맞지 않았고 식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퀴노아를 매일 한 끼에 포함한 뒤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돌아왔고 근육량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소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곡물, 하나의 식사, 하나의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